근데 나는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꼰대 그냥 같아요? 던지는 말인 것 같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 음, 정답인 것 같은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 내 아이도 사춘기 때 다른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불안감에 너무나 휩싸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려면 차라리 정말 그런 환경이 당연한 다른 나라에 가서 키우는 게 차라리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음,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똑같이 그렇게 경쟁하는 시스템 안에서 내 애만 그렇게 키운다고 하는 거는 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길인데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음, 음, 것 음, 같은 느낌이 있고, 음,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 때까지의 얘기인 게 맞지. 나도 막 그 예전에 TV에서 나온 의사가 얘기하는 거, 자기 아이들이랑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자기 애한테 의대 가게끔 그렇게 공부하는 거를 추천할 거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 때만 해도 할 만했대. 그 음,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이점과 뭐, 그 당연히 그 직업의 뿌듯함 같은 것도 있잖아. 음,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려면 정말 문제 하나 틀린 거 가지고 정말 울고 웃고 해야 될 게 너무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느니 자기 아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권하지 않겠대. 음.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럼 그 의대를 지향을 안 한다는 거지. 다른 공부를 안 시키진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의 지금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들을 하게끔 할 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그 안에서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고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할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맞아, 그렇다고 맞아. 그러니까 항상 말했잖아. 그 하고 있는 거에 플러스 시킬 거라고. 음, 이, 음, 이 음, 음, 자기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음, 시간을 그래, 그러면은 학원 하나를 빼고 우리 그러면 자기의 꿈을 향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뭐 경험을 해볼까 이게 아니고 그러면 자는 시간 하나를 줄여서 뭐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이 느껴져서 뭔가 너 선뜻 이거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걸 음, 쭉 10년 이상 어, 밀고 나갈 수 있을까? 물론 뭐 나는 이 안에 속해져 있으니까 음, 그냥 그러니까 내 주변에 10명 중에 9명은 기존의 생활대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보다 불안감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관점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아이가, 많은 부모들이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거는 그런 거거든. 아이는 태어날 때 아주 빈 병처럼 이렇게 태어났는데, 거기에 뭔가 스펙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채워 넣어야 되는 존재로 인지를 하고, 대학 입시라는 스펙을 차곡차곡 채워 넣어서 이게 다 채워지면, 내 할 일이 끝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학 입시가 아닌 다른 거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다른 것들을 그럼 채워 넣어야 되겠다. 라고 아이를 바라보는 거지. 근데, 음. 어, 뭐 시작점, 리더십이라든지, 그치? 음,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맞아.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오히려 이 책에서 정말 공감 갔던 얘기는 그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를 기준으로 아이한테 뭔가를 강요하는 순간 아이의 미래를 오히려 막는 거다. 그러니까 제일 아이의 창의성을 막는 것은 과거의 상식을 들이밀고 그 기준대로 음. 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대목에서 오히려 우리가 채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그대로 두면 아이가 알아서 채워갈 거다라는 생각의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자체도 우리가 음, 이 미래의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러닝이라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언러닝이 뭐냐면 배운 걸 잊어버리라는 거야. 오, 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이 책이 뭐 대학을 보내지 말자, 뭐 공부시키지 말자 이런 핵심보다는
나중에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맞아, 그 맞아. 와중에 대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그 안에 꼭지로 들어있는 거야. 왜냐하면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기에는 초중고 네네. 12년의 시간을 갈아 넣어서 음, 대학을 가고 그 공부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음. 그거는 사실 의사가 되든 법조인이 되든 거기 가서도 계속 연구하고 뭔가 다른 직종을 연구해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과거에 우리가 이 했던 공부를 계속 그걸로 써먹기에는 이제 그런 사회는 아니라는 거지, 미래에. 그런 의미에서 대학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맥락에서 동의하는 부분과 아이들이 우리의 세대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보내는 것 자체도 나는 의미가 없다. 이 두 가지가 다 나는 그 대학을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유가 된 거지.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서 이제 언러닝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하던 방식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고 지금껏 했던 공부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지. 그게 이제 방금 까미가 말했던 부분에 되게 동의가 되는 부분이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대 법대를 갈 정도의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왜 굳이 거길 가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 거기를 만약에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왜 거기 갈 점수가 되는데 왜 안 가라고 반문하기도 하잖아. 그런 것부터 왜 내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뭔가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모두 입을 모아서 다 상상하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전공을 선택해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가 내 안에서 내가 마음이 동해서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주도권 자체를 잃은 상황에 부모라든지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선생님의 권유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거는 정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자체를 가냐 마냐를 논한다기보다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갖냐 마냐가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지금껏 우리가 가졌을까 하는 반문이 자꾸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공감 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그 테드에 나왔던 영상에서 테드의 제일 인기 있는 영상 아직까지도 1위인 것 같은데 학교가 아이들의 창의성을 죽이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어. 근데 썰켄 로빈슨이라는 분이 진짜 너무 재밌게 강연을 해서 나는 진짜 추천하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가 그건 거야. 학교라는 형태는 진짜 19세기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각 사람을 컴퓨터로 그렇지. 만들기 위해서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기 위한 형태의 학교가 지금까지도 너무 그 시스템 자체를 견고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머리에 집어넣어야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최근에 챗 GPT로도 친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막 써보기도 했는데 그냥 거기다가 질문을 넣으면 다 알려주는 시대란 말이야. 배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실시간으로 배워서 실행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대학 아까 초중고 12년 얘기가 나왔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운 지식이 여기에서 딱 정말 정확한 표현 중에 하나가 500원짜리 메모리칩 하나의 가치라는 거야.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는 메모리칩 하나의 가치이고 그런데 그 메모리칩 하나의 지식으로 아이들이 모두 다 대학에 가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구멍은 점점 더 좁아지고 합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이 되는 거지. 변별력만을 위한 누구를 떨어뜨리고 붙일 것인가 변별력에 집중한 입시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점 더 갈아 넣어야 되는 노력은 커지는데 그거 대비 학력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 모두 다 그렇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모두의 학력이 높아지고 그럼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그 결과값은. 그러니까 왜 이제는 환경 미화원이 되기 위해서도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 시대고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얘기만 들어봐도
예전에 들어왔던 스카이의 그 이력서들이 들어왔으면 이제는 뭐 스탠포드, 해외 유수 대학의 이력서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받는 연봉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망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음. 답답하네요. 전시 같은 게 아닌데 음. 굉장히 사회가 맞아, 불안정한, 맞아. 그러니까 불명확한 미래를 앞두고 있어서 음. 그냥 마냥 불안한 거야. 전시도 아닌데. 약간 음.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해오던 걸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겠지. 그래서 더 그런데 이제 여기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꼭 책이 아니더라도 그 엘빈 토플러의 말을 왜 무시했을까라는 챕터가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엘빈 토플러가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 학교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야. 이게 나는 너무 이 정확한 현실 맞아. 파악이라고 생각해. 맞아.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유의미한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같이 하겠어. 근데 그게 아닌 게 뻔히 보이고 있는데도 이거를 약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교육을 비즈니스로만 대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골 깊은 커넥션은 입시 공부 중심의 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걸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해결하려다 보면 자신의 비즈니스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나는 뭐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부 그럴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과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사교육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그러니까 또 부모들의 불안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써니 전시도 아닌데 불안하잖아. 그 불안함을 더 그 입시 그 시스템에서는 이용하는 거잖아. 지금 아이들이 살아남기엔 더 힘든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학력, 더 높은 이제 수준의 길로 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꼬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을 잘 아이도 부모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애들이 불쌍하고 그리고 그 애들을 끌고 가려는 부모도 불쌍한 거야. 왜냐하면 애가 공부할 때는 같이 앉아서 책을 보세요. 뭐 TV도 켜지 말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부모의 학력이 뭐 아이의 뭐 이런 겁니다 하면서 부모들한테도 되게 압박을 많이 주잖아. 근데 그게 과연 아이와 함께하는 동안 나는 행복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나도 스트레스, 아이도 스트레스일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 시간을 그 중요하고 즐거운 시간을 그렇게 같이 온 가족이 사용하는 게 너무 아까워. 맞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교육계에서 이것을 오히려 나는 이게 부모들의 불안을 활용하잖아. 학원에 갔을 때도 지금 이러면 그러니까 그들이 일부러 그러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그 사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도 사업하는 정말 거니까. 맞습니다. 불안을 사업에 조장하죠. 그러니까 불안감을 이용하는 건데 음.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 교육계와 아이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교육을 얘기하면 대학을 가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 아이가 기본 소득을 받고, 그러니까 정말 기본 연봉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가 제일 크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더 연구하고 싶어, 더 알고 싶어라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기본 스펙을 깔아알기 위해서 대학을 가게 하는데 문제는 대학까지의 그 입시와 대학 이후의 취업이 전혀 연결이 안 되어 간다는 거야, 점점 더. 그러니까 그치. 왜냐하면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애플은 2018년에 고용한 직원의 절반이 4년제 대학 학위가 없고 구글은 대학 학위와 상관없이 구글 커리어 자격증을 온라인에 개설해서 이거를 당신이 취득하면 대학 학위가 없어도 우리는 당신한테 이것을 지원할 자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치. 대학 것이 학위와 동일하게 봐주는 거지. 완전. 오히려 대학 학위를 갖고 온 사람들을 일을 시켰을 때 뭐 전혀 다른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지 기업들이.
아니, 우리만 해도 그랬잖아. 일을 새로 배웠잖아. 회사에 맞아, 들어가면 맞아. 학교에서 배운 거는 무용지물이고 맞아. 그냥 이제 들어가서 새롭게 일을 배우면서 거기서 익숙해졌잖아. 음, 그거를 음. 기업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지, 점점. 맞아.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어, 정말 그냥 거기에서 아 그래 분리가 됐어. 그렇지만 나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기 위해서 대학은 보낼 거야라고 12년을 갈아 넣었을 때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면 모르겠는데 또 너무 공감이 갔던 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문제집을 풀고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주입식 교육과 통제된 환경에서 복종을 잘하고 수능을 잘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성적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네의 시대, 뭐, 만약에 정말, 아, 내가 애플도 보내고 싶고, 구글도 보내고 싶어. 우리 아이가 저렇게 뭔가 창의적인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난 디지털 노마드와 잡 노마드 개념이 재밌었는데, 맞아. 먼 나라의 일을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디지털 노마드면,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네 시대에는 어디서든지 그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잡 노마드도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주입식 교육이나 어떤 통제된 환경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개방성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능동적인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챗 GPT한테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를 그치. 생각하려면 내가 뭐가 궁금하지? 내가 뭘 알아야 되지? 라는 능동적인 인식이 필요한데 문제를 푸는 사람, 답을 내는 사람으로서 몇십 년을 살다가 갑자기 그런 능동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겠느냐? 오히려 우리는 같은 출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을 마이너스, 밑에, 더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맞지. 망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음.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대학을 안 보낼 거면 애들이 이제 망나니처럼 놀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냥 막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을 보내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공부를 시키는 쪽보다 흥청망청 노는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놀도록 내비두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또 생각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배움을 만약에 또 어느 시점에서 아이가 원하게 되고 필요한 공부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뭐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쭉 둘러보고 탐험해 보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알아갈 게 필요해.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애견 쪽을 굉장히 관심을 많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애견과 관련된 어떤 공부는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꼭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에서 그래, 애견 좋아하지?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 관련된 대학과를 가가지고 그걸 졸업해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것과 관련된 많은 체험들을 해보고 그다음에 대학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 책에서도 안내를 해주는데 온라인상으로 더 빠르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시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맞아. 단축하고 어쩌면 더 퀄리티가 훨씬 높은. 왜냐하면 대학들은 그 위치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으니까 경쟁일 거 아니야, 어쨌든. 더 좋은 공부를 들으려면 더 좋은 학력을 가진 애들이 모이기 마련이니까 그게 오프라인에서는 경쟁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하버드대 교육도 들을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교육이든 국내에 있는 것 중에서도 더 좋은 질의 교육을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들어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배움을 획득하고 자격을 얻어서 그 일을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너무 다 무시하고 오로지 대학 입시, 더 좋은 학벌 이거에만 너무 관심을 쏟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이 책에도 나오고 또 나 스스로도 그게 너무 답답한 거지. 그래서 그놈의 대학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히 불안함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불안도가 조금씩 다르잖아. 근데 불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내가 지금까지 겪고 보지 않은 대로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 뭔가 백지 상태의 아이를 두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 너무 이해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닌 걸로 우리 아이가
잘한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뭘 해줘야 되지가 전혀 그려지지 않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 마음도 너무 이해는 가, 사실. 근데 지금 시주가 말한 대로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시대와는 다른 것, 지금도 너무너무 빨리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 방금 말했던 울트라 러닝, 뭐 4년의 대학을 1년 안에 그냥 학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짜 공부에 집중하면 4년 동안 대학에서 배울 걸 1년 안에 배울 수 있는 시대고, 또 마이크로 컬리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나는 또 재밌는 개념이 기기라는 개념인데, 왜 어떤 기. 사람들이 기기지, 기. 맞아. 자기 시간을 나눠서 이 시간에는 이걸로 돈을 벌고 이 시간에는 이걸로 돈을 벌고 자신의 노동을 시간 단위로 판다고 표현이 되어 맞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배워야 되는 기술이 달라지는데 그걸 온라인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울트라 러닝이든 뭐 다양한 대학의 강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니까 그런 식으로 갈 때 아까도 말했듯이 시주가 아이들을 그냥 놀리는 게 왜 중요하냐에서 말했듯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이어야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이 시간에 이런 걸 하고 싶어라는 분야가 정해지면 뭐 만약에 시주 아이가 나 애견에 관심이 있어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애견 산업도 그럼 사라질 수 있잖아. 어떻게 그거를 믿고 지금부터 공부를 그건 마찬가지야. 네가 대학을 가지 말라는 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야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는 그래도 시주 아이는 나는 애견에 관심이 있어라는 깨달음이 있을 거란 말이지. 나에 대한 깨달음. 그치.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 분야에서 평생 동안 여기에서 이제 직업이 8개에서 10개씩 바꿔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시대일 거다. 전공은 첫 번째 선택일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맞아. 나오는데 어떤 아, 분야에서 내가 직업을 갈아탈지를 선택할 수 맞아, 있는 사람이 맞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냥 야, 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냥 애견 미용이나 배워봐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애견 사업을 자기가 거기에 발을 들인 사람이랑 나는 동물이 좋아. 동물과 함께하는 일을 언젠가는 계속 하고 싶어를 깨달은 사람이랑은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달라질 거라는 게 너 말대로 까미 말대로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애견 관련 사업이 그러면 애견을 집에서 줌으로 강아지 상태를 봐준다거나 아니면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뭐 우리 집에서 돌봐줘. 그러니까 그 산업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함부로 뭐 이렇게 달라질 거야는 모르겠지만 강아지를 돌봐주거나 강아지를 케어할 만한 그 다양한 장르의 일들을 다 도전해 볼 수 있는 밑받침을 찾아내는 거지.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강아지를 돌봐주는 마음을 알았다는 게. 나는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딸은 5학년이야. 그러면 보통 5학년을 데리고서 뭔가 활동하는 집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 스케줄이 고학년이 되면 이제 되도록이면 다 학원과 학교 스케줄에 다 맞춰지니까 뭔가 뭐 하게 되면 여행을 그냥 한번 가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러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아이가 조금 학업을 따라가는 걸 힘들어하기도 하고 우리 자체도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크게 하지 않는 집이니까 그냥 틈나면 애견 관련된 거 계속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는 거지.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애견 카페 같은 데를 수시로 가거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좀 구분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찾게 된 것 같아.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에 달라질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계속 봐야지 애들이 알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맞아. 되게. 맞아. 물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면 그냥 내비두면 돼. 그럼 지들이 막말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뭐 미친 듯이 유튜브를 본다 쳐. 진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네, 하세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냥 내비두면 그냥 내비두고 있겠지 가만히. 근데 나는 방탄이나 들고 있겠지.
그 임계점을 나는 그 지점을 못 넘은 것 같아. 그 방바닥 긁고 있는 꼴을 못 보고. 그래, 못 맞아. 보고 뭐라도 시켜서 뭐라도 야, 되는 거 너 아니야? 지금 그럴 거면 책이라도 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린 아까도 그랬지만 되게 극단적인 예만 들어서 써먹지도 못할 공부를 하느라 너무나 에너지를 다 써서 불행할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다수의 그 평범한 엘리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아? 다들 부차적인 취미생활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스타 그런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많던데. 그리고 그 잘 내 먹고, 친구도 보면은 나름의 그 이제 중학교 때 나름 그러니까 A 지역에 있다가 그냥 학군 좋은 지역으로 이제 부모님이 이사를 갔어 애들 사춘기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가서 삼성에 들어갔어. 그래서 결국은 여행도 다니고 뭐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냥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 당연히 이제 삼성 다닌 사람들이 다 불행하진 않겠지. 그렇다고 다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러니까 뭔가 그게 어느 다 정도의 몰아서 확률로 얘기하는 건 생각하면 아니야. 아니, 그게 모르지 아니라 않을까? 그게 어쩌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낭비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만큼 했을 때는 훨씬 더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맞아, 사람이고 맞아. 훨씬 더 어쩌면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정하고 그 그치. 아니 정도 근데 수준으로 어, 근데 그 지금의 부모들이 그 좋아하는 일을 아예 못하게 하지 않잖아. 옛날 같으면 예를 들면 연예인 좋아하고 그러는 거 막 무슨 연예인이야 막 이러면서 연예인 쫓아다니는 거 뭐 머리 깎여가지고 앉히게 하고 막 바깥 외출 금지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아이들이 자기 좋아하는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옛날에는 그런 서포트는 기대도 안 했는데 그 포토카드를 위해서 앨범을 막 여러 장 사준다든지 뭐 그래 뭐 이런 시간에는 뭐 해라 뭐 이렇게 나름의 그게 지원도 그게 해주면서 왜 또 하는 지원해 주는 거잖아. 건 줄 알아? 공부를 더럽게 시키니까 너 이걸로라도 위안을 얻어라 하고서 그거를 위안을 주려고 내가 대신 뭐 사줄게. 너 이거 유튜브 봐. 게임해. 포상으로. 대신 학원은 가. 이렇게 돼서 나는 그걸 더 이해해 주는 거라고 봐.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잘못됐어? 너 이 아니 책 다 안 읽었죠? 아니 읽었어. 읽었는데 결국 이 책은 어떠한 그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야. 그냥 평범하게 그 일상생활에 회사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보통은 그렇잖아. 누구나 다 스타트업을 꿈꾸는 건 아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행복을 적당한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일도 하고 내 취미 생활도 하고 내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직장을 구하고 이 현대 사회에서의 그런 걸 유지하는 게 왜 나쁜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야. 그렇게 진짜 보통 기본이라도 가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들어가는 노력은 점점 경쟁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렇지. 아까 써니 맞아. 말한 것처럼 전시인 것 마냥 느껴지는 이 불안감이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면 왜냐하면 달라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잖아. 뭐 그러니까 챗 GPT 하나 나오니까 챗 GPT 관련 책 쫙 나오고 뭐 이게 달라질 거다 이러면서 막 달라지고 있잖아. 근데 그러면 이게 빨리 달라질수록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노력은 점점 더 많아져.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래. 난 그래서 그냥 음. 이런 책도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그냥 모르고 그냥 살게. 다음 패널로 초대 못 받을 걸 생각하고 그냥 아니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적어도 한국에서는 내면 안 되는 책이야. 어떻게 보면. 한국 아니, 사람이 근데 내는데요. 이거 한국 사람이 낸 책이 아니 써니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어. 그래서 써니 말하는 수준으로 좀 평범하고 편안하게 살면 잘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고민해 보지 않고 모두가 입시 경쟁으로 뛰어들잖아, 그래, 일단은. 그래. 맞아, 맞아, 나는 그 맞아. 부분이 불만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적정한 직장을 얻고 적정한 수준으로 하게끔 청소년기를 보내게 해주느냐라는 거지.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은 뭐
그 뭐야 아까 좋아하는 거 뭐 조금씩 허락해주고 더 하게 음. 해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들은 더 강하게 몰아붙이잖아. 어쨌든 이거는 해야 아, 그러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도 갈까 말까 하니까 중간쯤 살려면 어쨌든 갈아 넣어 봐라가 기본 디폴트로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약간의 밸런스의 문제긴 한데 나는 단순히 그걸 보상으로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연예인은 하나의 그런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거고 어느 정도의 그 공부를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때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깊은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서 그런 보상을 부모가 해줄 수 있으면은 좋은 것 같고 지금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거에 그렇게까지 모르는 척을 하면서 하나? 나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일단 예를 드는 거 기본적으로 아닌가? 너는 이미 방향이 어. 우리 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는 이미 반동문제야, 반동문제. 아이들을 아니 방향이 우리 그치? 쪽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미 사회에서 너는 반동문제. 그치 너는 이미 공부에 대한 걸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해준다는 조건이 있는 상황이고 그치. 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스카이피슬처럼 그런 어, 그 윤세아인가? 그 사람 남편처럼 막 어, 그렇게까지 숨 막히게 시키는 사람이 많은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너 너무 우리랑만 놀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내가 써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 그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놀면서 적당히 사는 게 가능하면은 맞아. 그렇게 사면 좋아.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책에서 나는 좀 내가 동의가 안 됐던 부분은 그런 거야. 뭐, 얘네는 다 스타트업을 만들어야 돼. 모두 다 리더십을 키워야 돼. 이건 나도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런 거거든. 지금의 공부는 의미가 기회를 잡기 위한 도구, 남을 앞서기 위한 무기가 돼버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뭐 리더십도 키워야 되고 스타트업도 해야 되고 나는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남을 앞서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써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뭐 너희 아이는 뭐 정말 창의적인 리더를 키우겠다는 거야? 아니면 스타트업의 대표로 키우겠다는 거야라고 하지만 내가 받아들인 정도는 어떤 거냐면 지금처럼 적당히 공부시키면 더 안 되고 막 갈아 넣어서 공부시켜도 이 아이들의 시대에 필요한 능력치에서는 마이너스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시키면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이 시대에 적응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해나가면서 살아나가서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행복하고 평범하게 사는 방향이 그거지. 우리 아이를 막 앞선 인재로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하자는 건 절대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히려 공부를 시키면 평범하게도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와 완전히 얘네가 사는 시대는 방향이 다를 거라는 게 요즘의 변화로도 느껴지거든.